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최근 다양한 장르의 무용수들이 경쟁을 펼치는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화제를 모으고 있죠. 무용수들의 열정과 노력, 또 그들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이고도 아름다운 무대는 무용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무용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충청은 오늘 한국 무용의 매력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국 무용가 김평호 씨와 춤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40년 외길 춤길 걸어온 한국 무용가 김평호입니다. 현재는 그 대전시립무용단 예술 감독이면서 상임 안무를 맡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후학들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 김평호 예술감독님. 현역 무용수로도 여전히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전시립무용단의 예술감독도 이제 맡고 계시는데 예술감독하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다 맡아서 하시는 건가요? 예술감독이면 우리 무용단 전체를 관리 감독하고 네네. 또 작품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그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작품이 결정되면 또 안무까지 제가 해야 되는 그래서 예술 감독과 안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많은 일을 무용단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서바이벌 경쟁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최근 이 무용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방영 중입니다. 저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발레나 뭐 현대무용에 비해서 사실 그동안 대중의 주목을 덜 받았다고 좀 할 수 있는 한국 무용이 관심 많이 받고 있어요. 좀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네. 발레나 현대무용에 비해서 좀 올드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했는데 대중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해왔죠. 네네. 예. 그 훨씬 더 한국 무용의 어떤 그런 그 인기가 높다고 그래서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 무용이 갖고 있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한국 무용이더라고요. 충청은 오늘 이 시간 또 통해서 감독님께서 한국 무용의 매력을 마음껏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무용과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개에서 한국 무용 40년 외길을 걸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활동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많으시겠지만. 네. 아무튼 저는 좀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요? 예, 그 작품 활동도 그 여러 단체에서 뭐 의뢰도 많이 받고 또 저의 어떤 춤 그리고 또 저의 어떤 작품들을 다양하게 해왔는데요. 밤새면서 말씀드려도 다 못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창원 시립무용단, 또 청주 시립무용단에서 제가 이제 그 예술 감독과 상임 안무를 했었었고 경주대학교에서 또 교수를 했었었고요. 또 중국 동북사범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장춘에 있는데 중국에 있는 학교에서도요? 네네, 거기도 한 7년 정도 제가 특임 교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 춤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주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동안 감독님의 과거 공연 사진 몇 장 이제 함께 보기도 했는데 감독님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모습을 그동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대에 오르고 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시도, 노력, 또 묵묵히 해오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무용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해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는 그 이제 태생이 전라남도 하고도 고흥인데 어떤 지역적인 정서가 춤과 음악과 그 노래를 이렇게 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입문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저희 그 외조부께서 지역의 그 농악대에 상세를 하시면서 또 그 소리의 대가이셨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제 예전 네네네. 저건 민속촌에 제가 단원으로 있을 때 어떤 사진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건 이제 그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작품 발표네요, 저게. 네네네.
그래서 그 땅의 그 울음 뭐 이런 작품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 뭐 주변에서도 뭐 외조부께서도 하고 계시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길을 어떻게 보면은 걷게 되신 걸까요? 운명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외조부는 늘 제가 말 배우면서부터 평원은 예술대학을 가야 된다, 예술을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늘. 그래서 남 앞에 나서기도 참 좋아했던 것 같고, 뭐 소풍을 간다거나 학예를 하거나, 뭐 네. 그러면은 뭐 본능적으로 저는 그 나가서 뭐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전공 공부도 계속해서 뭐 하고 이렇게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농악반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 처음 잡았던 게 지금 저희 브랜드가 된 속옷춤을 속을 들고 이제 수복구라고 그러거든요. 맨 앞에 속옷에 맨 앞에 서는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민속촌의 농악대 단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1년을 춤을 추면서 재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청주대학교 무용과를 1983년에 예. 진학하게 되면서 견문을 넓히기 시작했죠. 한 40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 그 시절에는 남자가 이제 무용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좀 편견이랄까요? 이런 건 있지 않았나요? 지금도 그 남자가 춤춘다 그러면은 예. 그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고 네. 의아롭게 이렇게 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절에 저는 예. 이제 이남 삼녀 중에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춤춘다더니 이렇게 집안에 꼴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반대하셨나요? 반대를 많이 하셨고 아, 어머니하고 매일 싸우고 막 그러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의 힘으로 예. 그리고 또 저의 어떤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잘 그래도 녹여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무용이라는 것을 40년을 한 길을 걸어 오셨다는 거, 뭔가 확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 확신 또 어떤 이유에서 또 그렇게나 춤이 좋으셨을까요? 참 춤은 어떻게 보면은 돌을 닦는 것처럼 수행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해도 끊임없는 어떤 그런 질문이 생기는데 그런 질문을 본능적으로 해왔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춤을 추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것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리게 만든 운명 같은 어떤 그런 거였지 않나 싶은. 그래서 대학을 들어갈 때도 연극영화과 가라는 어떤 주변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나중에 배우를 하더라도 오히려 몸을 더 이렇게 잘 움직이고 내가 의도하는 대로 어떤 몸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더 극대화시키다 보면 훨씬 더 다양하고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지금도 저는 그 배우 수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그 뭐 민속촌에서도 공연을 하셨고 이후에 이제 대학에서도 한국무용을 전공하셨는데 대학 졸업 후에는 그럼 이제 순탄하게 좀 직업 무용가로서의 길을 걸어 가신 건가요? 그렇죠.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선택권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국립극단 또 창극단 가도 막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그 극단 미추라는 곳에서 이제 마당놀이가 그때 유행할 때인데 마당놀이 그 단체에서도 저를 초이스하려고 했었었고 1989년에 졸업하면서 이제 국립무용단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는데 그 서울예술단에서 이제 특채로 저를 채용하겠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차피 제가 춤을 추고 살지만 다양한 장르를 좀 겪어보고 접해보고 그게 나중에는 뭐 저한테 힘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예술단을 들어가서 4년을 한번 죽어라고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럼 서울예술단에서는 한국무용 말고도 많은 거를 이렇게 하게 되나 보네요. 그렇죠. 서울예술단은 이제 뮤지컬 단체이면서 거기에 이제 세 파트인데 무용팀, 가무악팀 이렇게 세 개의 어떤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뮤지컬, 무용, 가무학을 이렇게 가요.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4년 동안 정말 노 선데이, 노 홀리데이 뭐 그러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뭐 그렇게 했던 4년이 어쩌면은 지금 40년을 저를 있게 해준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충청은 오늘 한국무용가 김평호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국무용가 김평호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남도 속옷춤이라고 합니다. 앞서 속옷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속옷춤 이 하이라이트 영상 잠시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함께 보고 있는 것이 남도 속옷춤. 네, 그거죠? 저게 첫 그 인트로 부분인데 이제 시작 부분. 네. 땅을 일구는 어떤 그런 느낌인데요. 무대를 혼자 이끄시는 경우가 주로 많나요? 저 작품 할 때는 뭐 몇백 명씩 데리고 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예. 저렇게 혼자 춤출 때가 전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남도 속옷춤, 이 속옷춤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이 저의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속옷춤 그러면은 그 좀 뭐랄까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네네. 저의 이름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아, 어떤 저의 정체성하고도 맞기도 하고. 이 춤에는 네. 감독님 이름이 붙어 있나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게 이제 김평호 남도 속옷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출 때는 뭐 김평호 류를 붙이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좀 네.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첫 춤을 시작할 때 속옷을 들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다시 근원으로 가서 속옷을 저의 어떤 분신으로 네. 어떨 때는 태양으로 또 어떨 때는 어머니로 달로 친구로 많이 켜켜이 어떤 이야기 상대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뭐 껴안고 자보기도 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속어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어떤 우주 같은 어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저 속옷춤이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네 그렇게. 네. 최근 그 대중의 이 한국무용에 대한 관심,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높은데 한국무용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매력은 뭘까요? 그리고 좀 어떻게 한국무용을 대중은 봐야 될까요? 대중성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는데 특히 이제 한국 춤 그러면은 좀 느리고 뭐 스물살풀이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는데 창작 작품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관객이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은 우리 춤은 숨, 호흡, 어깨 예, 뭐 이게 그걸 그 속에 그냥 들어가서 네네. 같이 동화되면 곧 내가 춤추고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네. 생각이 들 거라고 함께 생각이 호흡하고 네네. 함께 어깨를 들썩이면 들고 네. 움직일 때 어떤 그런 모션들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그렇게 그렸던 것들이 내게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이자 또 상임 안무자로도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대전시립무용단이 다양한 기획 공연, 또 찾아가는 공연 등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희들은 이제 매년 정기 공연을 이제 그 예술연당 아트홀에서 2번을 하고 뭐 기획 공연, 찾아가는 공연 뭐 무지무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연습하다 막 뛰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공연을 소개를 해드릴까요? 예. 네네. 11월 이제 15, 16일 날 대전 예술연당 아트홀에서 이제 정기 공연인데 그 라벨의 볼레로하고 네.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을 원곡을 쓰면서 그 세계적인 안무가들, 무용수들이 도전해오고 있고 해보고 싶은 작품을 이번에 과감하게 제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보석이 예. 왜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만큼 귀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작업은 거의 어떻게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귀하게 여겨주는 것은 관객들이고 시민들인데 그 세계적인 춤 곡을 이번에는 제가 한국적으로 해석을 해서 네. 정말 그 봄의 제전 같은 경우는 예. 너무 곡이 어려워서 오케스트라도 연주하기 꺼려할 만큼 웅장하고 장대한데 그걸 스토리텔링을 한국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야. 펼치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색다른 무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무대를 맞습니다. 시민들이 볼 수가 있겠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보겠고요. 감독님 마지막으로 무용가 김평으로서 목표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춤은 늘 춤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잘난 체 잘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춤은 정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에 대한 어떤 질문, 그건 본질, 춤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술 감독으로서 본질, 또 안무가로서의 어떤 본질, 어쩌면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런 본질. 그래서 그런 본질의 그 질문을 해보면서 거기에 다가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탐구. 그래서 춤으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그 표현되어지는 환타지를 늘 열고자 노력하는 어떤 그런 무용가라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용가로서도 안무가로서도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 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무용과 40년을 함께 해온 한국무용가 김평호 씨와 함께 했는데요. 충청은 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한국무용은 볼수록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인한 반짝 관심이 아니라 오래도록 인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공연장을 찾아 한국무용의 매력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